미용실 바버샵 갈 때마다 다운펌 권하시는 곳 많으시죠? 싹 다 걸으십시오. 고객분들 중 대다수가 커트할 때 꼭 다운펌이 필요하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업계에서는 쌍욕 박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펌이랑 아이롱펌은 엄청 논란이 많거든요. 미용사들 중에서도 그래요. 우선 저는 이 두 가지를 필두로 영업하는 곳 중 고객을 생각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이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펌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수분펌이라고 하는 일반 펌, 두 번째는 열펌이라고 하는 매직, 아이롱, 디지털 펌, 전부 다 열펌입니다. 나누는 기준은 열이 들어가는가 아닌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머리에 뭘 해야 하는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 필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가 더 낫다, 낫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손상이 심한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노잼인데 알아두면 좀 꿀팁인 수소이온 농도라는 pH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실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pH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미용실 가도 디자이너가 말하는 게 이해도 되고 내 머리도 지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pH 1부터 14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을 중성으로 이제 기준을 7로 해서 올라가면 알칼리고 내려가면 산성입니다. 올라갈수록 데미지를 그냥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모발이 원래 가진 게 pH 4.5, 5.5 이 정도인데 물은 몇일까요? 물은 7이거든요. 그래서 물만 닿아도 손상되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거는 이제 미용실에서 쓰는 약 중에 가장 손상이 높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색이에요. 탈색. pH가 14입니다. 이제 맥스죠. 일반 염색이 10에서 11. 그러니까 사실 염색할 때도 정량으로 해야 되고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집에서 하면 머리 개털되기 쉽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펌이든 염색이든 손상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펌 같은 경우는 일반 펌부터 이제 손상도 말씀드릴게요. 맨즈 헤어, 남자 머리 정말 잘하는 곳 기준으로 해서 6.5 정도 pH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정말 계산 잘 하고 해야지 6.5 정도 나와요. 그 어라운드 그 밑으로 돌아요. 그리고 pH 계산하고 약 종류 다르게 설정하고 손상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곳들이 많냐? 못 보셨을 거예요. 머리를 이미 그렇게 하셨으면 제 영상을 안 보고 있을 거고 대부분 그냥 약 똑같은 거 맨날 쓰고 이런 곳에서 하니까 pH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자, 이제 여기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열펌. 열펌은 기본 약 자체가 pH 11에서 12예요. 극알칼리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이 다 끊어질까봐 중간에 물로 밸런스를 한번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을 줄 때 아이롱이나 매직 해보셨으면 치시거리잖아요. 그게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모발을 되게 높은 온도로 구조를 깨부수면서 이 컬을 걸고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열펌의 원리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때 수분 조절이 진짜 중요한데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펌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롱 펌, 열펌을 샵에서 해보신 분들이면 이런 것까지 신경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지어 약 플러스 열로 머리에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이제 손상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다운펌 약을 얘기하면서 열펌을 얘기하냐? 이 열펌 약이 다운펌 약이에요. 매직 약이 다운펌 약이고 아이롱 약이 다운펌 약입니다. 이게 똑같은 약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운펌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자라는 부분을 꺾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목적은 볼륨을 조절하는 건데 요즘 다운펌 보고 있으면 옆머리 전체 약을 탁 발라서 시간 지난 뒤에 감거든요. 근데 고객이 진짜 그렇게 달라붙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만 세이즈를 하니까 그렇게밖에 다운펌을 안 하는지 혹은 못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집에서 다들 셀프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방법도 아니고 모발 손상에 진짜 이제 아작내기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만 다운펌 하는 게 맞거든요, 무조건. 심지어 옆에는 남자분들은 진짜 짧게 자르시는 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뜨지도 않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운펌을 발라버리면 뿌리가 꺾여요. 그리고 그 상태로 머리가 자라게 되죠. 그럼 뜨니까 또 다운펌을 해요.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다운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술로 써서 이제 일부러 이제 첫 방문할 때 다운펌을 해주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그런 곳 보셨을 거예요. 여기 되게 약간 여기 나를 많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은 메비우스의 길로 빠져들게 된, 이게 좋은지 진짜 모르겠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다운펌을 남자분들도 약간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이 뜨는 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머리를 하고 싶냐에 따라 커트로만 가능한 스타일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물론 펌이 필요한 스타일도 있죠. 근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옆머리를 붙이는 머리를 하고 다녀서 그게 정답으로 느껴져서인지 이런 거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랑 잘 어울리는 머리를 찾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구절절하게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오늘의 결론, 어떤 머리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뭐 적절한 또 필요한 곳에만 펌을 해주는 곳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손상은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머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머리가 살아있다는 그 일부 미용사분들, 디자이너분들의 그 말들인데 이게 어떻게 살아있어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열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일부 실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의 기술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진짜 기술 대단하시거든요. 다만 이제 단순하게 상술로 이제 고객 머리 조져가면서 홍보하고 이게 약간 정답인 듯 뭐 전통적인 바보샵, 뭐 미용실이다 이러면 이제 좀 빡치는 거죠. 실력 좋으신 분들이 이런 영상 보시면 뭐 더 좋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더 빛날 테니까. 그러니까 변별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 뭐 말 하나하나가 뭐 파워가 없겠지만 변별력이 진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영상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노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 보면서 이제 화난다. 그분들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